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특강지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마무리 총중의 특강집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04번의 재산세 보이시죠? 재산세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뭐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종합 문제가 꼭 나오고 그 다음에 골고루 섞어서요.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보셔야 되고, 재산세 문제는 대개 토지용 구분 문제만 가끔 어렵게 좀 깊게 나올 때 있고, 나머지는 뭐 재산세 문제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로 나오고 또 한 문제 나오고 또 박스형 문제도 나오고, 또 올해 같으면 납세 문제 같은 것도 특히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정리 잘 하셨죠? 특히 뭐 세목별 종합 그래가지고 그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10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라도 양도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건데 이것만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잘 숙지하고 내용들을. 다만 이제 뭐 응용력은 좀씩 여러분들이 발휘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잘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들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은 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은 세법 좀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그동안의 내공이면 아주 기초적인 걸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자, 보겠습니다. 4번 재산세 세 문제 내외로 출제되고, 박스형 문제도 재산세는 작년에도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박스형 문제였고 잘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일통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한다. X제놈들, 요거 무엇에 관한 설명이에요? 주거용 사용면적 50%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1구 건물. 이게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이고,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이고, 1동 건물은 우리 외웠습니다.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면적비례 주거만이죠. 그래서 1동 건물은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1구 건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요거는 1구 건물. 항상 주거용 사용면적 50%. 그래서 1번 X고요. 2번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면적비례 주거만. 자, 이게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은 1동 건물 한 개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개명될 때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그래서 뒤바꿔져 있습니다. 1동 건물은 하여튼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요. 3번 보시면 재산세 납세무자는 뭐 이따가 또 신탁재산에 관한 것과 함께 요거는 뭐 납세무자는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이것을 본인이 풀어보고 미리 공부하고, 자, 공부하고 가로넣기 하고 OX 고르고 이렇게 본인이 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그저 여러분들 여기서 저랑 같이 막 이때 생각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늦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보시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보니까 최근 다 보니까 여기 저 특강집을 보니까 다 흰색과 저희 검정색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 책 한 표시가 안 보이는데 미리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기왕이면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자, 목 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수요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재산세 납세무자인데, 양가로 1번의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실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틀렸습니다. 일단 뭐가 틀렸습니까? 납기계실 아니고 과세기준일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기준일. 얘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또 과세표준 등등 항상 언제부터, 그럼 또 언제를 기준으로 항상 뭐든 판단하냐? 과세기준일 6월 1일이에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틀렸어요? 원칙은 뭐예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래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X고요. 과세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양가로 2번 보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맞죠, 여러분들? 권리 변동이 있는데 뭐 잔금은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고 또 그다음에 등기는 6월 20일 날 되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이런 때 신고해 줘야지 계약 그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잔금 언제 치러주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안 해가지고 과세권자가 잔금이 언제 치러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최근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고 사실상 이거 공부상 소유자라는 거 맞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이다.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권자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합니다. 단 종중세금을 등기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종중이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래서 양가로 3번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맞고요. 양가로 4번은 상속이 계산 재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놨습니다. 이건 OX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안 됐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속인 아니에요.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 상속인이다. 공동 상속인 각자다. 이렇게 상속인 나오면 틀려요. 상속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망 신고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근데 돌아가신 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1이죠. 거기다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해서 1.5고,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주된 상속자 누구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고. 근데 자녀들만 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 누구요? 연장자. 배우자가 2명 이상일 일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집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상속집 똑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상속이 계산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바꾸거나, 상속인 아니죠? 또는 옳게 나올 때는 또 주된 상속자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죠, 여러분들? 네. 주된 상속자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이 계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러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상속이 계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때 누구고? 상속인이고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 주된 상속자라는 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 2순위는 연장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상속인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요.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양가로 5번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냐?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이거는 OX 아니고 맞습니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보시면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6월 1일 오전 12시 만다 잔금을 치렀다.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양수인.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과세 기준일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매수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봤을 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니까 원칙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러주면 매수인이고 재산세,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부세도 똑같아요. 자, 요거를 누가 다 이쪽에다 갖다 놨어.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러주면 매수인인데, 근데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잔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때는 매도인이고요. 그때는 매도인이고 6월 1일 현재 재산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다. 과세 기준이 돼 양도 양수가 있다. 누가 납세의무자? 양수인이라는 거. 양수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6번은 O 맞고, 양가로 7번 환지기획에서 채비지 또는 보류조를 정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납세의무자다. OX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 시행자요. 우리가 채비지 보류지 요거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사업 시행자고, 또 시공회사 아닙니다. 시공회사 아니고 사업 시행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양가로 7번 요거 맞고요. 4번 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다.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갑과 을 지분권자입니다. 근데 단 이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분에 표시가 없어 두 사람, 갑을이 두 사람이면 50%씩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시험에서는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아닙니다.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요거 맞습니다. 5번 보면 양가로 1번이요. 국가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X입니다. 이거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자,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관변등이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냐?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 그래서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즉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가로 1번 X입니다.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고요. 그래서 뭐 서울시 제가 어떤 뉴스 보니까 땅은 서울시 소유인데 아파트는 건물은 주민들 소유고요. 그랬을 때 건물이 오래되는데도 막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데도 그런데도 땅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이거 재건축을 못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토지를 주민들한테 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사용을 토지 건물 주들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소유를 토지를. 그럴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예? 공부상으로는 서울시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서울시 소유에도 이럴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5번 비과세한다 틀렸고 매수계약자입니다.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이거 똑같은 구조예요. 국가가 선수물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습니다. 국가가 선수물 받아 조성한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OX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 얘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요. 양가로 1번과 2번은 법령 내용이니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왔고, 양가로 3번은 얘기 내용이라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과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데 OX예요.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매수계약자다 그럼 틀려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법인과 어떤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들끼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든 뭐했든 세금을 부과할 때, 그럼 만약에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일일이 공부상으로는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일일이 이 사람들 실제 그런 무상사용권이 있었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또 신고하도록 하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들 간에는 법인이 요거
자기들 내부적으로 뭐 사용료에 대해서 받든 안 받든 어떻든 간에 이거 법인이 공무상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재산세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자체가 아니라 법인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상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계약자인 법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양가로 3번 5. 자, 23페이지 오른쪽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6번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X요. 요거 답이 엇갈렸는데, 자,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자, 이것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인데 을이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지금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재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자, 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럴 때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럴듯하죠? 사실상 소유자 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사용자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냐? 사용자. 네, 그래서 사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사용자. 6번 그래서 X고요. 7번 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방 공기의 경우에 과세기준련제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 것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거? 네? 아니지. 그래서 자, 왜 틀리냐면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주택에 한해서 부동산에 한해서만 재산세 과세품 결정 시에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과세 표준을.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몇 프로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고 70%고.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별장이든 주택은 공정시장가 몇 프로고? 60%고. 요거지. 자, 근데 선박 항공기는요.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해야 안 곱해요. 얘네들은 그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지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지 공정시장가를 곱한다고 판다? 안 곱합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에 곱하지 않습니다. 과세기준련제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번은 선박 항공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60%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번 X고 8번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 장부에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에 입증된 금액으로 한다. 그래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청에 무엇으로 갚여 결정해?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이거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자, 항상 재산세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항상 지자청이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래서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틀린 부분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에 의해 입증된 금액 땡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일 때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70%. 주택이면 60% 곱하는 거고. 8번 X고 9번의 양가로 1번입니다. 주택분 1세대 1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 아니고요.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지한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104 4단계 초과인수를 정한다. O, X요. X.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항상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지. 거기 틀린 것은 소유자별 합산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보세요.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재산세 주택분은 과세할 때 주택분 재산세는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A주택, B주택, 주택 두 채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소유자별 합산은 그러면 틀리고 주택별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인 공동소유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세율 정하고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합산하고, 건물과 토지는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 세율 정하고. 근데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지 소유자별 합산한 틀립니다. 그래서 소유자별 합산한 가액이 아니라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이 아니라 주택별로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일반 주택. 최저와 주택분 재산세는 최저와 최고 세율도 외우시면 좋아요.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세대 주택으로서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 세율을 깎아줍니다. 특례에 의해서. 그래서 0.05%부터 0.35%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0.05에서 0.35. 그래서 재산세에서 세율이, 표준세율이 제일 낮았던 것이 원래 농지 목장이면 007%가 제일 낮았었는데 이제 얘가 더 제일 낮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즉 시가순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특례에 의해서 이제 0.05%부터 0.35%까지 4단계 초과 준수율이잖아요. 이럴 때 거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이게 제일 낮아요. 재산세에서 올해.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0.05%입니다. 0.05. 그래서 우리가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는 특례에서 깎아주는데 올해부터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 수율입니다. 나머지 주택은 자 0104 4단계 초과 수율이고요. 이게 원칙이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종부세하고 바로 주택분과 비교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6단계 초과세를 적용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라든가 또는 3주택 이상은 6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인데 주택분이요, 개인 소유인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일 때는 빵 63 0.6%부터 3%까지 빵 63 6단계 초과세율이고. 네? 아니 우리 종부세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요, 우리가 주택분은 올해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잖아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주택분 종부세 세율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율입니다. 세율에서 만약에 개인 소유다, 개인이 소유를 할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개인 소유일 때, 개인이 납세무자다. 그럴 때는 보세요. 2주택 이하다.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 63, 0.6에서 3%까지 빵 63 몇 단계요? 6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6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금방 거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3주택 이상이거나, 자,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1.2에서 6%까지 126 몇 단계? 6단계 초과세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4번 법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법인 소유일 때는 보세요. 법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는 지금 제가 반복 쓰기 뭐하니까 한번 볼게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 3%.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동상정리 2주택일 때는 6%.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 자, 차등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자,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이 정된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일 때는, 납세자일 때는 비례세율입니다. 작년까지는 종부세는 초과 누진세 구조로만 돼 있었는데 개인이 납세자일 때는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인데, 근데 6단계 초과수율이요. 근데 법인이 종부세 납세자일 때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구별합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양가로 4번 맞죠, 여러분들? 네, 양가로 4번은 5. 양가로 3번 요거 맞습니다. 5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할 때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만약에 10만 원 납부했다.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를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은 무조건 150%고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공시가격 6억 초과하면 가로넣기 몇 프로요? 6억 초과했을 때는 130%. 재산세에서 주택분 요거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서민들 관계에 있어 주택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했을 때 130% 가로넣기 합니다.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다르다. OX요. 왜 갑자기 자신감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OX. 예? 다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O. 공시가격 금방 봐놓고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은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150%고. 자, 공시가격 3억 원인 주택은 몇 프로고? 105%고. 금방 봤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 3억이니까 105%고 건축물은 이게 150%고.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세목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세목. 이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라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대부분의 규정을 다 준용해요. 물납품, 한납품 안 따라다니고 나머지는 다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니까 세부담 상한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어떻든 간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보유세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과 바로 비교해 봅니다.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자일 때 2주택 이하다 몇 프로? 2주택 이하 몇 프로입니까? 150%.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자다 보니까 150%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몇 프로입니까? 300%. 조정상지역내 2주택 300%. 또 3주택 이상일 때 몇 프로? 300%.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이나 또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입니다.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지 않고 토지는 법인도 세부담 상한 적용돼요. 근데 주택분만 이렇게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서 자, 주택분 법인이 납세자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뭐 전년도보다 뭐 500%, 1000%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이든 개인이든 법인이 똑같습니다. 부자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50%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기본적으로 부자다 보니까 몇 프로? 150%.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일 때 몇 프로? 300%. 3주택 이상 300%. 요거하고 법인은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주의하면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부자되다 보니까 토지든 주택이든 몇 프로? 150% 상한선으로 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삼각권 사람들 부자니까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몇 프로? 150%고 재산세에서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고요. 아셨죠, 여러분? 네. 23페이지 맨 아래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20만 원 이럴 때 조례로서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는 무조건 언제다? 토지는 무조건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20만 원 이하더라도 주택이 이제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납기에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거 그래서 X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토지분이기 때문에 X고요. 12번 봅니다. 우리 24페이지 12번 봅니다. 맨 꼭대기에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는 대상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우리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자, 대상 종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죠? 근데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5 맞고요. 13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기는 동일하다. 금방 봐놓고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금방 얘기했는데, 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하는 경우에 납기는 동일해요? 재산세는 9월 16일, 9월 30일이고 토지분은,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자, 다릅니다, 여러분들. 동일하다. 13번 X입니다. 금방 봐놓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9월 달이고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납기 다릅니다. 13번 X요. 14번 봅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은 400만 원이고 종부세 납부할세액은 4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양가로 1번 재산세, 자,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가로놓기 250만 원. 자, 요거 400일 때 250만 원을 납기 내에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 150만 원이지. 최대 분납 가능 금액 150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분할 납부 처리 기준 가능 금액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250 내고 나머지요.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150.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종부세도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는 250 내고 종부세도, 자, 400일 때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세액이 500 이하일 때 25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150만 원 둘 다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최대. 양가로 2번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은 700만 원이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그랬습니다. 종부세는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는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절반까지니까 얼마? 350만 원이요. 절반까지니까 350.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200일 때 역시 재산세도 500 초과했을 때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500 초과하면 50% 이하 금액이니까 얼마? 600일, 1200이니까 얼마? 600만 원 재산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양도세는. 그러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네 최소 얼마 내고 1,000 내고 나머지요.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200만 원. 200만 원. 1,600이면 600. 1,800이면 양도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 800. 맨날 했잖아요. 1,200이면 200.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토지 유형을 구분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리 대상이면 분, 별도 합산이면 별, 종합 합산이면 종 큰 소리 외치면서 합니다. 1번에 읍면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속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입지진 면적을, 공장 입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간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고 2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답가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뭡니까?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종합합산이고 3번 과세기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요. 자, 여러분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거 빵2% 조일 분리죠? 네.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은 뭐다? 분리대상 토지입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예요. 그 다음에 염전을 사용하다가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토지 필 꽂히면 안 돼요.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분리대상이고. 4번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규정에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 계속해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또는 물류 터미널용 토지요. 금방 했는데 제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뭐가 된다? 빵2%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대지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이죠? 6번 무허건축물 입속 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 입속 토지.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무허건축물 입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 공장 입속 토지. 공장은 토지용금 풀 때 위치 면적을 보는데 공장이 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입속 토지로 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입속 토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입속 토지로 봤어요.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입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요? 별도. 그래서 이거 별도입니다.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자, 그래서 다시요. 공장이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같은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별도 합산되는 거.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공장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해. 원래 공장 빵2% 0.2% 빵2% 분리. 근데 공장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별도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고. 8번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별도. 바닥면적은 별도. 그래서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는데 다만 저가격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에 미달할 때 저가격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동그라미 9번입니다.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다. 종중 소유 농지, 종농 매산농,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 다 뭐가 됩니까? 분리. 맞습니다. 동그라미 9번 5. 10번입니다.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에요.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농, 매사농,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산에서 매립한 척이 직접 경작,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떠올려야죠.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한 농지. 이렇게 해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농 매산농만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다 종합합산입니다. 동그라미 11번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요. 우리 기본세 보면 몇 페이지 걸쳐서 빽빽히 나옵니다. 업종의 특성상 실내에서 곤란하고 공지를 야외에서 일정 면적의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 합산 과세하는데 자동차 운전 교육장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지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다 야외에서 이런 것들이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형이 보존되는 이면 보세 창고용 토지,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공원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종자 생산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자, 이런 것들 다 어떤 게 된다? 이거 뭐 건설기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 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별도 합성과세입니다.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봐서. 16번 봅니다. 신탁재산 관련 문제. 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동그라미 1번이요.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 누가 납부된다고 그랬어요? 위탁자. 그래서 1번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부자다. X 여러분들 누가 납부자?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누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X입니다. 하여튼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부자? 위탁자라는 거. 위탁자라는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도 재산세, 종부세 납부자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신설된 규정이에요. 2021년 개정세법.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재산세도 나오고 똑같은 얘기가 종부세도 나와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 못 내?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또 종부세에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맞고요. 자, 2021년 신설규정. 17번 봅니다. 이것도 수강생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잘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하고 세액계산을 양가로 1번은 납세의무자하고 양가로 2번은 세액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O, X요.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면적비로 안 해지. 이제 이런 거 보면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눈이 가야 되는데 바꾸면 뭘 바꾸겠어 이거. 면적 비율 아니고 뭐 C값 순액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그랬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공시가격을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C값 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C값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 된다 그랬잖아요. C값 순액 비율로 안 오는 거지. 면적 비율 X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7번의 양가로 1번 X고요. C값 순액 비율이고 2번 주택을 두 명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순액에 초과 두진 세율을 정한다. 이것도 포인트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그 세 번째 줄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순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구분한 과세순액에 초과누수를 정해요? 합산안이지. 금방도 아까 주택은 항상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 아니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러더라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요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런 거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고 각각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
항상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 중에 세 개 사내. 이 나온 세 개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이게 양가로 1번이에요. 이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면적 비율 아니고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저 나온 세 개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양가로 1번과 2번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가로 1번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판단할 때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지 면적 비율로 아니 X입니다. 이거 포인트고 양가로 원래 한쪽 가로씩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양가로 2번인데 이 두 번째 거는 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하는 과세 표준 금액이지 구분한 틀렸습니다. 세 번째 쪽 거기.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돼 있는지 여기 쓴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니까 이 포인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구분한 X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맞습니다. 이거 특이하게 우리가 철거 멸실됐어요. 건축물이나 주택이. 그러면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특이하니까 기억해야죠. 특이하니까 별도 합산 과세한다. 맞습니다. 19번 재산세 과세 표준 자은 재산 가액입니다. 그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인데 양가로 1번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한다. X라고 했잖아요. 항상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럴 때 양가로 2번 토지 건축물은 과세 1년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70% 곱한 금액이고 주택은 과세 1년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60% 곱합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몇 프로 곱합니까? 60% 곱합니다. 뭐 별장이라고 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다 그럼 틀려요.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니까 세율 적용의 원칙이에요. 취득세는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이 더할 때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적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해요?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해요? 양도세는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거. 자, 이런 것도 망설이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 21번 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납세 고의서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의서 발부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5일. 자, 그래서 21번 5일 전까지가 넘어갑니다. 25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25페이지. 25페이지는 공업원의 재산세 2 및 제4편 국세 중 종부세.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 또 섞어져 있습니다. 먼저 1번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입니까? 재산세에서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이거 4%고. 4%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입니까? 5%고 고급 선박이 최고 높죠. 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입니다. 재산세에서 1,000분의 40, 즉 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물론 고불악장과 골프장은 건축물이든 토지든 다 그렇습니다.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 고급 선박 5%. 동그라미 3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나왔다 그러면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잖아요. 025 일반 건축물. 05,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05, 0.5%입니다. 3번 0.5%고. 4번 과미력 적용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한다.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재산세에서 과미력 적용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02, 05, 125세요. 1.25%인데
1.25%.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세율을 할 때 하셨잖아요. 1.25%인데 일반 건축물 0.25%의 5배입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인데 뭐가 틀렸냐면 최초 공장 신증세율부터가 아니에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야?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합니다. 최초 공장 신증세율로부터 틀려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급 선박 5%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몇 프로? 4%이다. 맞죠, 여러분들? 금방 제가 말씀드렸고 맞고 6번입니다. 토지 중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가 토지 중에서 최고 세율이 낮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고. 그 다음에 2번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별장은 몇 프로고? 4%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 다르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1번에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또 국가 등의 소유로,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할 때, 보유할 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한 토지의 과세는 외국정부 토지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 빌딩이나 토지를 국가나 자체가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는 좀 내셔야죠. 고마운데 이러면 안 되겠죠? 비과세입니다. 근데 단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내 빌딩의 토지에 재산세 부과하겠죠? 또 이거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살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취득하기 전에 국가 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미리 사용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요. 유료로.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2번 맞고. 뒷동네 특히 주의하시고요. 3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요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법 나왔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임야니까 어떻게 한다? 분리과세.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임야잖아요. 분리과세합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합니다.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이거 자 분리과세하고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과세예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요거 보세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하고요.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있죠.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요건 비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과세고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는 자 분리과세합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 둡니다.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 그 다음에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자, 비과세. 이렇게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여러분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지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여기에 별장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5번에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유적 중 통제보유용민 토지로서 전답과세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오, X요. X입니다. 통제보유용은 이거 토지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세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통제보유용 내에 있는 전답 또는 과수원, 과수원, 그 다음에 대지, 이거 과세라는 거. 5번 X입니다. 6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제한 환경지관이면 비과세한다. X입니다. 이거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환경지관이면은 뭐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제한 보존지관이면 비과세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6번 환경의 동그라미, 7번 보존의 동그라미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관이면은 비과세고 환경지관이면은 법 나오고 지구 구역림이로서 분리과세하고요. 비교되시죠, 여러분들? 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고 동그라미 8번이요. 자, 여러분 인강 수강생분의 헤드셋을 빼고 여러분들은 귀를 막아야죠.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 등이 6개 지목.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래서 토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다만 그 여러분들 제방 같은 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고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제방 비과세인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30회 시험 때 나왔지만 과세고.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이따가 또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원래 비과세인데 등록면허세고 재산 앞에서 나왔네요.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뭐하고? 비과세고. 취득세는 과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8번 비과세 되고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9번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부속토지 대지는 비과세한다. 네? 자, 요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을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근데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요. 부속토지는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 그죠? 그래서 대지는 과세입니다. 대지는 비과세한다는 데 틀렸어요. 대지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3, 4, 5, 6, 9 3, 4, 5, 6, 9입니다. 3, 4, 5, 6, 9 틀렸습니다. 4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 요 25페이지 3번까지만 하고 4번부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쉬겠습니다.